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 분들도 계시죠. 지역 경기가 좋지 않고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추석을 준비하는 장바구니 물가 상황과 함께 미리 알아두어야 할 지역 정책과 정보 두루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협회장님, 코로나도 종식됐고 지역 행사도 활발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 지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부산 지역 경기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보통 우리가 경기 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부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0년도 기준으로 100을 잡았을 때 네. 지금 현재 올 8월에 부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9로 지금 한 상당히 상승된 그런 수치죠. 네. 그래서 부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 작년 8월보다는 한 3.4% 정도 이렇게 증가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직전 석 달과 비교해서도 지금 한 3%대로 지금 이제 진입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물가에 대한 상승原因은 뭘까라고 네. 보니까 아무래도 채소 또 과일류 같은 성수품 위주로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거죠. 그래서 추석을 앞둔 지금 가격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지금 최악의 경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소와 과일류의 물가가 크게 급등했다. 이걸 원인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의 요인은 여러 가지 많겠죠. 네. 우리가 장기 불황 속에서도 코로나를 맞았죠. 그러면서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 사태도 있었죠. 네. 뭐 국제 유가 상승도 있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또 인상되면서 뭐 실제 전기세라든지 또 가스 비용 등도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실제 그 중에서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또 지금 폭염과 폭우에 의한 농산물 가격이 아무래도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지금 올 8월 달 이제 부산 지역의 농산물 물가 지수는 한 3.5% 정도 인상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7월 달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7월 달은 한 0.2포인트 하락됐는데 한 달 사이에 실제 눈에 띄게 크게 상승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지수가 급등한 지금 예, 예.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차례상 비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올 장바구니 물가 중에서 아무래도 추석 전이니까 장바구니 그 중에서 차례상 비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하고 좀 약간 좀 비교를 했는데요. 한국 물가 정보 기관 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얼마 정도 차례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제 조사를 좀 해서 발표를 지난주에 했더라고요.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비용을 구입할 때 4인 기준을 잡을 때 30만 9천 원으로 작년보다는 한 3%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3%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는 같은 4인 기준 잡을 때 차례상 비용이 40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는 한 2% 정도 인상됐네요. 네. 그래서 두 곳 모두 약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시장에서 차례상 제품을 구입할 때 한 10만 원 정도 덜 저렴하게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 더 저렴하다. 그래서 올 설에 이어서 추석도 이렇게 차례상 물가가 역대 최고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역시 고물가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전히 고물가의 영향은 벗어나지 못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품목별로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작년과 한번 비교를 또 해봤습니다. 네. 예, 품목별 상황을 보니까 작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있더라고요. 네. 작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장영 추석 때는 우리가 야채값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는 장마 이후에 이제 날씨가 안정되었죠. 또 추석이 9월 말이니까 늦은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채소류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만은 작년과 비교할 때 크게 내렸는데 그 중에서 배추라든지 또는 애호박, 이제 대파 정도의 가격이 뭐 더욱더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산물류와 이제 공산품에서도 변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영향이 있었겠죠, 그죠? 네. 이제 수산물 중에서는 소비량이 감소된 이제 조기라든지 그런 부분 또 다시마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급감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갱가루라든지 이제 관류인데 아무래도 올 여름에 장마철도 있고 그래서 착과율 이제 과일이 나무에 이제 열매를 맺히는 착과율이 그런 어떤 착과율이 떨어지면서 가을철 가격이 상당히 높이 형성됐다. 그래서 사과는 뭐 무려 33% 인상된 그런 수치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품목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추석 성수품들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눈에 띄는 품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제 폭등했던 사과라든지 네. 배가 이제 가장 문제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가실류의 물가는 지금 한 7.1% 올렸거든요. 7.1% 올랐다는 거는 작년 8월 달과 비교를 해보니까 12개월 만에 가장 상승한 그런 수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과하고 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조량도 지금 부족하고 또 탄저병으로 가육이 썩으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밤 또한 악천후로 해서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햅쌀 같은 경우 한 2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네. 그 이제 이유가 벼는 이제 면적 재배가 많이 감소되었고 또 뭐 태풍이라든지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했다. 이게 이제 원인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실 채소류 품목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건 부산에서 볼 때는 생강입니다. 이제 의외의 이제 품목인데 작년 8월 달과 이제 비교해 보니까 한 폭등을 했는데 한 108%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근, 시금치, 고구마 정도로 이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수산물 중에서는 이제 조기가 한 20% 정도, 그 다음에 뭐 고등어가 그 다음에 한 17% 정도 인상되었고요. 뭐 이런 부분은 소비량이 수입량이 이제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공산품 중에서도 지금 상승률이 7월 달보다 한 3% 정도 인상됐거든요. 네. 아이스크림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한 10% 이상 올랐고요. 이런 어떤 품목들이 조금 뭐 특이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착과율과 햅쌀의 가격 상승이 그리고 부산에서는 생강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다 예,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앞으로 추석까지 며칠 남은 상황인데요. 변동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도 주중에 비가 온다는 어떤 부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먼저 모르겠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추석이 9월 말이다 보니까 그동안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에 가격도 높았는데 아마 이번 주 주중 되면은 해상품이 이제 계속 출하가 되면서 이 정도 시기에서는 구매를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대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네네. 있습니다. 정부나 또 부산시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정부는 지금 14개의 주요 성수품 위주로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요. 네. 또 농축수산물을 위주로 그 할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는 공공 배달 앱이라고 동백통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동백통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뭐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을 해주는 그런 할인 쿠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 배송 서비스도 있죠. 그래서 25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소비가 위축돼 있으니까 조금 네. 더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좀 아쉬움은 동백통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좀 시민들이 알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네. 일각에서는 이 시민들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커진 데 비해서 성수품의 공급 확대나 아니면 언급해 예. 주셨던 이 할인 행사와 같은 대책들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10만 원으로 장 보려고 하니까 별거 없다. 네.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니 소비자 물가 3.4% 올랐는데 그렇게 우리는 피부 와닿지 않는데 사실 장 보러 갔을 때는 딴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성수품 공급 확대라든지 또는 물가 조사 확대하는 부분은 뭐 가격난 해소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저는 아니고 가격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그런 노력이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해결하기 위한 통화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또 취약 계층에 대해서 또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또 가격 폭리 또는 뭐 그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규제 정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좀 더 와닿는 예,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죠.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도 준비된 것이 있나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실은 우리 수산물 안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산물 소비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수산물 소비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우리나라 인근에는 그 오염수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라든지 이렇게 수산물 먹을 거야. 의외로 그런 분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전에 국제사회와 이렇게 공조를 해서 조금 대응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좀 아쉬움이 너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좀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어떤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그런 어떤 그 개혁을 하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또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는 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뭐 그런 감시라든지 또 해양 방사능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하고 또 체계하고 또 전반적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는 공조로 맞춰서 계속 우리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일본 측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일본 측에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그다음에 또 대응만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특별한 대책 예, 또 그렇습니다. 조치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쪽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 유가 상승 추석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유가 상승이 추석 물가에 영향을 뭐 미치는 것에 대한 거는 다각적인 어떤 요인이 실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지역 경제가 어떻는지 또는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또 소비자 심리는 어떤지 이제 그런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제 유가가 추석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생각 들고요. 물가 상승폭이 2.3%에서 3.4% 되는 한 1% 정도 유지되는 데는 석유의 그 가격이 한 80%가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8월 달 국제 유가가 1년 전보다 한 11% 정도 내렸습니다. 실제는요. 네. 내렸지만은 지난 6월 달과 7월 달은 마이너스 25%씩 그 많이 내렸던 점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는 효과가 그렇게 미지수로 아주 그 작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최근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탈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어느 해보다 슬기로운 추석 장보기가 필요한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성수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고 싶다 하시는 국민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정보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예, 요즘 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물론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과일 가격만 봐도 가슴이 덜렁 내려앉는다. 네. 실제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지원을 소비자들이 최대한 할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그 할인 정보에 대한 사전에 네.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먼저 한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조금 저렴하게 할인 받으면서 이제 구입할까? 지금 유통업체에서는 지금 자체 할인을 통해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죠. 정부가 한 20%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유통업체 자체별로 20에서 30% 정도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별로 행사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은 만약에 예를 들면 배추 한 포기를 사면은 한 20%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별로 또 한 20에서 전으로 지원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40%에서 뭐 전으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또 수협 자체 할인을 통해서 지금 주요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꼼꼼히 잘 챙겨보시는 게 그 호주머니를 조금 더 아끼는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지원이 있는지 꼼꼼히 예. 잘 알아보고 또 추석을 준비하는 것도 예, 좋은 맞습니다. 방법일 것 예.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원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 중복 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고요. 지금 전국 16,000개의 뭐 마트라든지 전통시장 또 온라인몰에서 지금 정부가 1인당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 또는 많게는 30%까지 지원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업체가 추가 할인을 더하게 되면은 최대 50%, 60%까지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가격이 있죠.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할인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추석 행사에서 전통시장에 가서 내가 제품을 사면은 그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추가로 상행조정에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도 동백전 추석맞이 더블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까지 그 동백전 아시죠, 그죠? 네. 그 동백전 충전 한도가 30만 원이 있거든요. 9월달 한 달은 60만 원으로 그 충전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돌려받는 캐시백은 배로 올랐는데 4만 2천 원까지 지금 캐시백을 돌려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동백전은 지금 연매출의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억에서 30억까지인데 10억 이하의 우리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결제하면은 7%까지 캐시백을 받고요. 또 10억에서 30억까지는 5%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억 이상 되는 조금 중견 마트 같은 경우는 캐시백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해서 사용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다양한 할인 정보가 정말 많은 만큼 잘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길 바라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부산 시민의 사정도 넉넉한 모두의 추석을 위해 크고 작은 정보 잘 챙기시면서 알차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